19번부터요. 그냥 계산 위주로만 이해하고 문제풀이 할 때 계산 위주로만 공부하고 이랬으면 질문할 것들이 꽤 더 있었을 텐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2차 함수 fx. 3이 가지는 함수값, f3, 3이 가지는 함수값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나 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버려? 최대수를 구해서 빼라고 그래? 빼라고 그랬어? 그래? 일단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일단, 처음 가번 조건에서 이렇게 생긴 놈의 해가 얘다. 일단 요거 다루는 거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원래는 내가 fx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게 좋지, 그지? 근데 여기 x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주고 이 x에 대한 범위를 줬단 말이야. 요거 다루는 거 첫 번째 한 가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이차 함수가 어떤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다루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것도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그럼 얘부터 얘기할까요?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가 얘다. 그랬는데, x로 써 있어서, 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라고 불러. 요 x, 원래는 x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자리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머릿속에서 그냥 gx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f 합성 gx를 다루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 합성함수는 뒤에서 다룰 거거든. 2학기 과정에서 배울 거라서 합성함수를 어떻게 다루는 건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얘를 이렇게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 지금은. 그래서 어떤 함수값인 거지. 이 t는 y, gx라는 함수값. x좌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건 y좌표예요. y값인 거예요, 얘가. y값. 그래서 어쨌든 그냥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도 t로 나와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4분의 1-x를 t로 바꿨으니까, 얘를 t로 바꿨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해주고, x 넘겨오고, 4t 넘겨가고, 이런 식으로. x는 이라고 정리하는 거야. x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1-4t가 돼요. 됐어? 근데 뭐 여기서 x의 범위를 줬잖아? 얘가 x네? 이놈의 범위가 1-4t가 갖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 -7부터 9까지. 각변에서 1씩 빼주고, 또 -4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럼 이제 t의 범위가 나오겠지? 정리해보면은, 일단 빼주면, -8, -4t, 또 1 빼주면 8, 양변에 -4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도 다 바뀌죠, 그죠? t 값의 범위는, 얘가 1로 와서 -4로 나눠준 거, -2. 얘가 1로 와서 -4로 나눠주면, 여기 +2,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 상황을 ft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해의 범위가 t = -2부터 2까지야, 이렇게 읽는 거야. 지금 풀어낸 거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정리를 싹 해보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범위가 t = -2부터 2까지야 라고 싹 지우고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야. 가번 다 지우고. 이게 가번이야. 그러면 fx는 x가 -부터 2까지겠지. 이해돼? 요거 x로만 다시 읽으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함수는,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래. 두 군 다 알았으니까 최고차 한계수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2차 함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그것도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런데 2x-3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건 좀 이따. 자, 일단 요거 보자. fx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냐면 여기까지 읽은 걸 가지고 fx란 애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a는 없죠. 내가 문자로 쓰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를. 그리고 나머지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게. 됐어요? 요게 fx가 된 거야 이제. 이제 그리고선 이제 나번 조건을 읽을 건데, 그러면 얘하고 요거 대신에 얘 대신에 이거 갖다 쓰고 여기 1차식이 있는데 쟤 넘겨오고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 자, 나번 조건 읽으면 a x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이래. 2x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얘를 넘길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2x 이거 넘겨오면 플러스 3분의 13 마이너스 4a 상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그래, 판별식. a는 양수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판별식 쓰면 돼요. 가운데 양이 짝수니까 절반 공식 쓰면 절반 제곱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3분의 13 마이너스 4a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되겠어?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정해지는 건데 3집어넣은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 3집어넣은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꼭 a가 결정하겠지. a가 결정되고 나면 그지? 그래서 여기서 a 범위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야. 마무리 해볼까요? 정리를 P2로 갖고 와볼까요? 얘 곱했을 때 9, 5 플러스로 바뀔 거고 4a제곱 1차 항은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3a 상수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플러스 1 얘가 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3 곱해서 쓰자? 네. 왜? 저희가 0보다 크다는데 왜 판별식에서는 0보다 작거나 요것도 자 요것도 자 이거 듣다 중요한 거야.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거. 시험장에서도 맨날 물어보는 건데 헷갈리면 안 돼. 자, 우리는 어떤 2차식이 모든 x에 대해서 x한테 뭘 집어넣더라도 이 2차식이 항상 0보단 크던가 같아도 된대.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든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판별식은 우리가 뭘 판단하는 식이야? 근의 유무를 판단하는 식이야. 근이 있니 없니? 그지? 실근이 존재하니 안 하니? 얘가 지금 실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은 가져도 된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은 되는 거고. 이 위에 그려지는 거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이런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자꾸 헷갈린다. 조심해라. 자, 양변에 3 곱해 정리해주면 12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이래. 인수분해가 13으로 4, 3, 10, 3, 3. 인수분해 안 되나? 6, 3, 안 돼. 10, 9. 되는구나. 4, 3, 3, 1. 둘 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맞죠? 3, 3, 9 하고 4. 마이너스 13. 그지? 그래서 4a 마이너스 3과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a 값의 범위는 4분의 3,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이 더 작네. 3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가질 수 있대요. 3일 때 함수 갖고 하라고 그랬지? 3일 때는 이 그림이 여기쯤 있는 거 찾는 거거든? 그럼 곱해지는, 앞에 곱해지는 수가 이게 지금 양수니까. 3일 때 양수 나올 거니까 A가 클수록, 큰 수를 곱할수록 커지겠지. 작은 수를 곱할수록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 곱했을 때가 최소값. 얘가 됐을 때가 최대값.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빼라 그랬는데 최대값은 주어진 식에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F3이 갖는 최대값. 근데 A 대신에 뭘 쓰는 거? 4분의 3 쓰는 거. 4분의 3 곱하기 3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 A한테는 4분의 3 쓰고, X자리에는 3 집어넣는 거. 맞지? 요게 최대값. 최소값은? 얘도 F3. F3이 갖는 최소값은? 이번엔 3분의 1 집어넣고. 요거 두 개 빼래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의 모습은? 요 뒤에 있는 건 똑같은 수잖아. 그지? 9 마이너스 4. 이거 5, 여기도 5. 5가 공통의 수니까 묶어내면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는 거래. 요것만 통분하면 되겠다. 얘는 12분의 9 마이너스 4. 12분의 5. 5가 앞에 더 있는데 12분의 25가 되겠지. 되죠? 정리하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B, C가 6인 AC, BC, 6, 6.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직각 삼각형 ABC가 있다. 빗변 BC 위의 점 P. BC 위에 있는 점 P. 어디 갔어? BC 위의 점 P에서 BC와 AC, 빗변 AB 위의 점 P에서 BC와 A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직사각형 넓이는 두 삼각형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크대. 그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네. 넓이보다 크다. QC가 X일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제 비교 대상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이 전체 길이의 딱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생기는 삼각형이나 여기 생기는 삼각형의 크기가 똑같겠지. 그럴 때는 아무거나 하고 비교해도 되고, 사실은 그때는 비교해보지 않아도 항상 사각형이 더 큰 거라는 건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더 작은 경우, 그러니까 X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P가 저기 A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자. 요 P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쯤에는 X가 되게 작은 거지. 그래서 여기 X가 요만큼 있는 거야. P가 여기쯤 있는 거야. 처음 출발할 때쯤에는. 그래서 요럴 때는 사각형이 이렇게 생겨. 얘하고는 비교해 볼 필요 없잖아. 얘하고만 비교하면 되겠지. 여기가 지금 X이면, 여기가 지금 X면, 요 길이 얼마예요? 6-X. 그리고 높이는 여기가 X, 여기가 X, 그럼 여기도 X거든. 그거 이해돼? 여기가 X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항상 밑변과 높이가 같은 거지. 이거 그냥 쓰자. 여기가 6-X니까 여기도 6-X. 그럼 비교를 할 거야, 이제. 이 사각형이 이 삼각형보다 커져야 된다며. 맞죠? 그거 이제 식으로 쓰는 거야, 여기. 자, 6-X의 제곱,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한 개, 삼각형의 면적이고. 사각형의 면적은 X 곱하기 6-X이고.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대.
보다 크다. 크다 그랬지. 됐지? 이제 x가, 요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x가 되게 작을 때 상황이어서, x가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식을 쓰는 중인 거야. 처음 출발해서 절반 가기 전까지는, 뭐, 이쪽 삼각형이 클 테니까, 그거보다만 얘가 크도록 만들자는 거지. 이해되겠어? 요거 이제 열심히 풀면 되는 거야.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할게요. 선생님은 분수가 싫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해놓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그냥 계산. 여기는 열심히 계산. 일단 완전 제곱식부터 풀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2x 마이너스 2x 제곱. 다 절로 넘겨. 그러면 3x 제곱. 1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4. 똑같은 게 있네. 여기는 36. 다 3의 배수들이죠. 3으로 묶어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고. 인수분해 되나? 어떻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는데 x의 범위는 2보단 크고 6보단 작으면 된다는데 우리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2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저 조건까지 갖고 와서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풀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x가 3보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x.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는 6-x. 이게 x니까 여기도 x겠지? 그지? 여기 6-x니까 여기도 6-x겠지? 이럴 때는 얘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자명할 거 아니야, 이거. 그거 돼? 여기만.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럴 때도 요거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x제곱이고요. 요 사각형의 면적은 x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얘랑 같아. 6-x.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네, 그지? 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할 거고요. 양변에 또 2 곱해서 여기 2 줄 거고요. 요것도 정리해주면 열심히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이거 보고 여기 이 식 쓰는 게 수학인 거고, 이 이후에는 그냥 열심히 계산하는 거야. 이건 중학교 수학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이제 계산. 자, 정리해볼까요? x제곱. 우변에 생기는 게 아까 이거 정리했던 게, 이렇게 생겼대요. 12x 마이너스 6, 2x제곱. 2x제곱. 또 다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으면 x도 묶자. 그러면 x 마이너스 4. 따라서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3보다는 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지. 근데 하나 3일 때를 우리가 빼먹긴 했는데, 3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 3일 때는 이게 한 가운데 딱 중점에 찍혀서 얘가 이것보다도 2배고 얘보다도 딱 2배가 돼. 그지? 3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안 본 거야. 작은 거, 큰 거 다 비교한 건데, 그래서 중간에 3인 거 하나 더 추가해주면 쭉 범위가 연결되는 거네, 이거. 맞아요? 얘도 갖고 와야 되고, 얘도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3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x의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x의 범위가 되는 거지. 됐지? 정리하시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경우의 수로 왔습니다. 경우의 수.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로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주사위 2개 던지는데 합이 뭐 2가 되는 경우의 수. 이제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잘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중복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빠트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가 그거야. 중복하지 않게 카운트하는 방법, 셈하는 방법, 그리고 빠트리지 않고 셈하는 방법.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셈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단원에서 이제 쓰이는 단어들, 수학적인 용어들이 일단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제 먼저 용어들에 대한 정리부터 합니다. 사건이라는 단어를 쓸 거래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 실제 시행을 하는 거죠. 이건 사건은 뭔가를 하는 거야. 뭐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뭐가 있을까?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뭐 이런 실제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른다.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가짓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 그래서 그것을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게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를 할 거야. 주사위를 던질 때 뭐 2가 나오는 거, 아니면 뭐 2 이상이 나오는 거,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할 거야. 그것들을 셈하라는 거지. 경우의 가짓수.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쓴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합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야 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덧셈 계산하면 안 돼. 지금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덧셈 계산하겠다는 거야. 경우의 수들끼리 더해.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건데, 경우의 수들끼리 이 A 사건의 경우의 수랑 B 사건의 경우의 수 2가지를 구해놓고 더해. 이럴 건데, 그러려면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A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두 사건을 A 또는 B가 일어나는,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해라.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한대. 됐죠? 또는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의미로는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문제 속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거래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거래. 그럼 우리는 두 사건을 덧셈 계산을 할 거라는 거야. 됐지? 요거 표시해 놓으시고. 이럴 땐 더해라. 그게 합의 법칙이래요. 이럴 땐 더해라. 그게 합의 법칙. 바로 곱의 법칙도 나오네? 그러네. 바로 곱의 법칙도 나오네. 자, 곱의 법칙은 또 언제 써? 곱의 법칙은 여기 써 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날 때, 아까는 뭐 A 또는 B라고 써주던 여기 왜 안 써줬어? A 그리고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럴 때 사건 A 그리고 뭐 A와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건 A와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사건 A와 사건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곱의 법칙, 두 사건을 곱하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연속적으로 잇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내가 연속적으로 두 번 이게 던지는 시행이나 그때의 전체 결과를 보고 싶거나 아니면 두 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지는 경우, 그럴 때는 곱해서 두 개의 사건을 곱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왜 표현을 2번 표현에는 이런 문장도 써주고 그랬는데 왜 3번 표현 이걸 안 써줬을까? 같이 써놓으세요. 정말 경우의 수를 셈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두 법칙이에요. 덧셈 계산하겠다, 곱셈 계산하겠다. 이거 나중에 고2 때 확률 들어가서도요, 확률 계산도 이거밖에 안 해. 어차피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확률도. 이 경우의 수를 되게 잘 해놔야 되고, 나중에 고2 때 확률 단원 들어가서 확률 공부할 때도요,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경우의 수를 잘 해놓고 경우의 수를 내 걸로 잘 소화를 해놓고 그러면 2학년 때 공부하는 확률 통계가 쉬워져요. 고3 때까지도 확률 통계는 되게 쉬워.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야. 확률 통계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카운트하는 건 좀 어렵다. 어려운 문제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틀릴 만한 문제가 여기서밖에 없어. 예? 뭐 초반에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는 거는 처음에는 쉬울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했던 거 반복해서 볼 거고.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요. 동시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 그럼 900억지. 네? 그래.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돼야 되겠대. 두 눈의 수를 더한 값이 6의 배수가 돼야 되겠대.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6의 배수가 뭐가 있어? 6의 배수? 6, 12, 18, 18, 64, 23, 이런 것들이 다 6의 배수들이죠? 근데 주사위의 눈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수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이건 안 나오겠지. 그지? 두 개의 주사위를 더하는, 주사위는 제일 큰 수가 6이잖아. 더해봐 제일 큰 게 10이잖아. 그지? 그렇게 만들기 위한 두 주사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름을 서로 다르게 쓸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A, B랑 D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6, 6이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더해서 12 만드는 거. 근데 더해서 6을 만드는 경우에는 좀 몇 가지가 있겠죠. 그게 문제. 여기를 너무 좁게 썼네. 너무 좁게 썼네. 6부터 쓰자. 자, 6 만드는 경우가 1, 5, 2, 4, 3, 3, 4, 2, 5, 하나. 이렇게 있겠네. 6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2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6, 6 있고, 18부터는 못 만들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6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가지가 단데? 이거 고배 법칙을 왜 생각하지?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와서, 동시에 던질 때 경우의 수. 사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때 고배 법칙. 근데 지금은 특정한 이런 사건을 나보고 찾으라는 거거든?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야, 이게? 6가지? 경우에서는 6가지. 그 다음에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수의 개수. 요번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네. 또는. 3의 배수인 것도 구해야 되고 8의 배수인 것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8의 배수인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은 3의 배수 카운트할 때도 셈을 하고 8의 배수를 카운트할 때도 셈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경우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건데 일단 자, 3의 배수인 놈을 이렇게 쓸게요. 3의 배수인 놈들을 이렇게 쓸 건데 얘네들은 3, 6, 9, 12, 15, 18, 50까지 막 이렇게 쓸 거야. 더 써야겠네. 3, 6, 18, 3, 7, 21, 3, 8, 24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래서 50보다 작은 3의 배수 뭐가 있을까? 3, 1은 3, 3, 6, 18, 48까지 있겠지. 됐어? 요게 여기서부터 내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얘가 16번째가 돼요. 3으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 집합 안에는요 16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뭐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의 배수. 8의 배수는 8, 8이 16, 8, 3, 24 이러면서 가면 되지. 8, 3, 24, 8, 4, 32, 8, 4, 32, 8, 5, 40, 그 다음에 48 이렇게. 얘는 이게 다죠. 6가지네 얘는. 2개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면 얘는 6가지.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 누구누구가 겹쳐요? 24. 24가 겹치고 또 48이 겹치고 2개밖에 없을까? 겹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 우리는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를 카운트하라고 그러면 또는 8의 배수를 카운트해봐, 셈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3의 배수인 집합 플러스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플러스 그 다음에 8의 배수인 거 다 카운트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중복되는 걸 뺄 거죠. 중복되는 건 뭐냐면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걔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8의 배수인 것.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다 구해놓긴 했어요. 기호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의 배수인 거 몇 개? 16개. 8의 배수인 거 6개.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거 2개 이렇게 빼면 되죠. 22에서 2 빼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옆에 거 1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방정식 얘기하네요. 방정식,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이제 순서쌍의 개수, x랑 y랑 z의 순서쌍의 개수. 문자가 또 3개짜리도 있어. 나중에 이거 막 공식으로도 풀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그냥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는요 무수히 많아요. 실수는 무수히 많아. 근데 정수가 그것도 음수는 쓰지 말래. 음수는 아닌 정수를 쓰래. 그러니까 0부터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0부터 쓸 수 있고 정수 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로 딱 제한이 되거든. 만약에 이런 조건 없었으면 이거 개수 못 구해요.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오케이. 자, 이런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
x한테 숫자가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정수만 쓴다 그랬으니까 어떤 수를 쓸 수, 0부터 쓸 수 있다 그랬잖아. x한테 0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때 y랑 z를 순서대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냐면 x를 카운트하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x한테 0부터 10까지 다 넣어봐야 돼. 10을 만들 거거든. x한테 0부터 10까지를 다 넣어봐야 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게 그럼 11가지를 카운트해라. 케이스를 나눌 거 아니야. 나눠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개수가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얘한테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쓸 수 있는 숫자는 z가 0일 때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밖에 못 집어넣잖아. 4를 집어넣는 순간 이미 10보다 커져버리니까. 다른 애들은 어차피 음수를 못 쓸 거기 때문에 얘가 10보다 커지면 10을 만들 수가 없거든. 이해되겠어? 그러면 0, 1, 2, 3 우린 4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 훨씬 더 간단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개수가 제일 큰 거 그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z가 0일 때 문제를 푸는 거지. z가 0일 때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x 플러스 2y를 1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z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도 이제 또 y한테 기준으로 y한테 0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y가 0이면 x는 얼마? 10. 이런 순서상이 하나 나오는 거야. x, y, z 이런 순서상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이건 8. y가 2일 때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y한테? 5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x가 0이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개수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z가 0일 때 몇 가지야? 0부터 5까지 몇 가지? 0, 1, 2, 3, 4, 5까지. 쭉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숫자가 다 채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 그래서 z가 0일 때는 모두 몇 가지? 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6가지. 아주 귀찮아. 이런 거를 4번 해야 돼. z가 1일 때. z가 1이면 이미 3을 썼네. 이미 3을 썼으니까 x 플러스 2y가 얼마를 만들면 돼? 7을 만들면 되지, 이제. 그래야 더해서 10이 되겠지, 그치? 이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 y 기준으로 y가 0일 때 0이면 x가 7 되면 되겠지. 그래서 1, 2, 3까지 쓸 수 있겠죠? 이거 몇 가지? 이거밖에 없죠? 4가지. 여기 4가지. z가 2일 때 z가 2가 들어가면 이미 6을 만들었네.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 만들어? 얘는 4를 만들면 되는데 되게 y가 0일 때 1일 때 이게 3가지밖에 없겠죠? 그때 x는 숫자가 뭐든지 결정이 되겠지? 그거가 뭔지는 확인 안 해도 돼요. 순서상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할 거니까 몇 가지만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래. 그 다음에 z가 얼마? z가 3이면 이미 9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y가 1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건 y가 0인 거밖에 없죠. y가 이미 1만 돼도 넘어가 보니까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순서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주황색으로 쓴 것만 다 더하면 돼. 14가지. 14가지. 아이고 귀찮아라. 아이고 귀찮아라. 이거 다 이렇게 나눠서 풀으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들이 많이 귀찮은 게 많습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이야. 이번에 2x 플러스 y가 이번에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만들고 시키는
요번에는 음한인 정수가 아니고요. 자연수예요, 이번에는. 자연수. 그럼 0 쓰면 돼, 안 돼, 이제? 이제는 0 쓰면 안 돼. 이제 1부터 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x는 0을 못 쓴다 그랬지? 그럼 x한테 쓸 수 있는 수는 1부터 쓸 수 있는 거거든? 자, x가 1이면 y는 이게 이미 2가 됐으니까 y는 5부터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5일 때가 얼마를 만들어, 이게? 딱 7을 만들거든? 그럼 7보다 작은 거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y는 5보다 작은 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딱 7을 만드는 경우가 1,5이고요. x가 1, y는 5이고요. 이때 y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다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거 다 써줘야 될 텐데 1,4도 쓸 수 있고요. 1,3도 쓸 수 있고요. 1,1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야. x가 1일 때 y는 총 5가지가 나와서 모두 5가지. x가 2일 때는 4를 만들었네? 4를 만들었으니까 y는 3 들어가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1부터 3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 그 다음에 x가 3. 이미 6을 만들었으니까 y는 1. 이건 더 없네? 1이 제일 작은 숫자잖아. 그치? 요거는 그냥 한 가지. 순서상의 개수는 1이 더하면 9가지.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카운트 한다라는 방법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수조건, 자연수조건 이렇게 나와요. 음한인 정수일 때, 음한인 정수일 때,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들을 찾아봐. 그래서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네가 분류를 하면 되는 거야. 오른쪽 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문제. 10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 그 다음에 1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 그럼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우리는 이렇게 10의 자리에다가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 그래서 두 개 툭 채워놓으면 이제 두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들어갈 숫자는 소수 집어넣으래. 소수가 뭐 있지? 2, 3, 5, 7, 11. 근데 여기 11을 못 넣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네. 4개네.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가지밖에 없대요. 써볼까? 2, 3, 5, 7 이렇게밖에 못 넣는데.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홀수를 넣으래. 홀수 1, 3, 5, 7, 9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를 동시에 생각해서 두 자리 단수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래서 그 2가지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가지? 4 곱하기 5 해서 20가지다. 이렇게 카운트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도 뭐 질문은 전혀 다른 식의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X, Y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그게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모두 몇 가지 중에 하나고 선택하는 거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래.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래.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내가 선택을 달리하면 항들은 다 달라지는 건 맞죠? 똑같은 항 만들 수 있어? 아니죠? 선택을 달리하면 항의 모습도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동시에 생각해서 총 6개의 항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6가지. 끝! 됐다 싶네. 오른쪽 것도 빨리 해보자. 자, 4번. 약수의 개수 셈하기. 약수의 개수 셈하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안 배우나? 약수의 개수 셈하는 거. 배웠어요. 그죠? 뭐 어떻게 셈했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응. 그죠? 근데 지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응. 분해해가지고. 소인수 분해. 72는 8 곱하기 9. 2가 세제곱. 그 다음에 3이 제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수가 3이니까,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셈해봐. 그러면은, 3한테도 1을 더하고, 2한테도 1을 더해서, 가지수는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에요, 약수의 개수? 왜? 왜 1을 더해? 왜 지수에다 1을 더해갖고 곱해야 돼? 약수의 개수 셈하려는데. 1 포함하는 거? 1 포함하는 거. 맞아.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얘가 가지는 인수가 2라는 인수를 가지고 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지. 근데 2라는 인수를 안 써도 되고요. 하나만 써도 되고요. 2개를 쓸 수도 있고요. 2를 3번 쓸 수도 있대요. 그죠? 그와 동시에 3이라는 놈은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고 여기 있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야. 근데 특히 0제곱이니 이 두 놈. 이 두 놈은 1이거든. 그래서 1이라는 약수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2의 세제곱 그러면은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1을 더 더해서 가지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추가로 여기에 약수의 합을 다 구하라고 그러잖아?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해봐 그러면은 그 계산이 이거 전개하는 계산이에요. 이게 모든 약수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전개는 안 하고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1, 2, 4, 8 더하고 여기는 1, 3, 9 더하고 또 2개 곱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모든 약수의 합. 양의 약수입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2라는 놈이랑 108이 가지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는데 이건 어떻게 했었지? 완전 다 중학교 문제네. 72는 조금 전에 써봤지만 소인수 분해를 하면 72라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으로 된다 그랬어. 108이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하면 108은 9, 1은 9, 9, 2, 18. 그러면 얘가 또 3 곱하기 4. 이번에는 108은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둘, 3개. 3이 3개 있고 이래.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를 셈하라고 그러면 공통인 인수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셈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두 놈이 공통으로 가는 거 뭐 있어?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 그죠? 이게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개수니까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해서 9가지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27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가지니? 그게 이제 요 구조가 필요해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3의 배수 구하는 건 뭐 껌이야 진짜. 3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만 판단하는 거잖아. 3을 가져다 쓰면 그게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뭘 곱하든 3의 배수잖아. 맞지? 그래서 3을 갖다 쓰는 경우를 카운트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자, 270도 소인수분 해볼게요. 270은 27이 3의 세제곱, 그리고 10, 걔는 2 곱하기 5.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는 1개, 3은 3개, 그리고 곱하기 5. 이런 순서로 소인수분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의 모습은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2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2를 1개 쓰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 쓰는 경우도 있고 2개 쓰는 경우도 있고 3개 쓰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5를 안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돼. 됐어? 그런데 3의 배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3을 하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경우, 얘가 들어가는 경우, 얘가 들어가는 경우들을 카운트하면 되는 거지. 맞지? 얘가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이거 둘 해서 4가지. 거기다 요거 하나 쓰는 거니까. 근데 얘도 4가지 있겠지만, 얘도 4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4가지겠지. 그래서 4가지, 4가지, 4가지. 총 몇 가지? 12가지. 오케이. 3의 배수의 개수는 12가지.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제외해도 되고, 전체에서. 오케이. 정리하시고, 어떻게 요건 잘 정리해 놓으세요.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중학교 때 저거 배우나? 약수의 합 구하는 거? 안 배웠던 것 같아? 정리해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 합의 법칙이나 앞에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거 2가지를 공부했잖아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길찾기 문제야. 동시에 길을 갈 수 있니? 이걸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니? 따로 고려해야 되는 거니? 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대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근데 같은 점은 2번 지나지 않을 거래요. 딱 한 번만 지나라는 얘기죠. 2번 이상 지나면 안 되겠으니까 무조건 어디든지 한 번만 지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2가지 경우.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쓸까? 여기다.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A에서 B를 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B에서 D 가는 경우는 3가지. 이거 2개 더할까 곱할까? 곱해야 되죠.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지? 그래야 D까지 와야 일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속적인 사건의 발생일 거야.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A에서 이번엔 C를 거쳐서 D로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게 2가지 방법이 있고, C에서 D를 가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네. 그래서 이것도 곱해서 6가지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때 요거 2개는 어떻게 해? 요건 안 곱해? 사람 몸이 하나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일로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로 간 다음에 이쪽 길은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2사건은 덧셈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18가지 이렇게. 1번 되겠지? 다음 민지하고 승현이가 승현이가? 난데? 민지와 승현이가 A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뭔 소리야? A랑 승현이가? 한 사람이 중간 지점, 지나간 점은 다른 사람은 지나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민지가 이 길을 택하면 승현이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B를 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일로 못 가는 거네. 그럼 서로 두 놈이 역할을 바꾸는 경우밖에 없지 않나? 그죠? B를 거쳐가는 방법이 12가지가 있었고요. C를 거쳐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거든? 자, 민지가 여기를 거쳐가면 승현이는 무조건 여기를 가야 돼. 그때 경우의 수 몇 가지? 근데 2개. 18가지.
민지가 B를 택하고요. 승현이가 C를 택해서 A부터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아까는 한 사람이 B를 택하든가 C를 택하든가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더했지. 그치? 지금은 민지가 B를 택하면 동시에 승현이는 무조건 C를 택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민지가 B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있고 승현이가 C를 택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 곱해야 돼. 근데 이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케이스. 이번에는 민지가 C를 택하고 그리고 승현이가 B를 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이제 역할만 바뀌는 거지. 6 곱하기 12 이렇게. 요 두 가지는 덧셈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길찾기 문제인데 좀 길이 별로 안 어렵게 그려져 있어서 충분히 카운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번도 풀어보시고. 중복해서 색을 칠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색은 5가지 색이 있대요.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갖고 있대요. 영역도 5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영역인가 색을 내가 칠하면 그놈하고 인접한 영역, 그러니까 A한테 색을 칠하면 이제 B, C, D가 다 인접하고 있지, 그지? 이런데 색을 칠할 때는 A한테 칠한 색을 빼고 칠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C를 칠할 건데 얘는 얘하고도 인접해 있고 얘하고도 인접해 있고 얘랑도 인접하고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주변에 인접한 영역이 몇 개인지부터 카운트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지도 색칠할 때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거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일이 카운트를 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대학 가면 이거 배워요. 그래서 일단 각 영역이 주변 영역들과 몇 번 인접하는지를 차수라고 부를 거예요. 차수.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개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차수라고 부를 거고 숫자야. 몇 개 인접해 있니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야. A는 그럼 몇 개? 4개. 그럼 차수가 4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B는? 2개. C는? 3개. D도 4개. E는? 2개. 이렇게. 자, 이제부터 색을 칠할 거거든요. 차수를 결정해 놓고 나면 우리는 가장 큰 차수를 먼저 카운트해요. 이걸 먼저 하고 나면 이제 순서가 첫 번째. 차수가 가장 큰 영역을 먼저 선택해. 차수가 가장 큰 영역에 먼저 색을 칠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칠한 거 있죠. 걔랑 인접하지 않는 애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야. 뭐라고 쓰지? 위 영역과 위에서 선택된 영역과 위에서 선택된 영역과 인접하지 않는 영역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색을 칠하는데 이때 얘를 칠할 때 이놈하고 같은 색을 칠하는지 다른 색을 칠하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야. 배치를 하는데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또는 다른 색 칠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색을 칠하는 방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를 먼저 칠하면 돼?
A 먼저 칠하면 돼. 자, A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인접하지 않는 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끝난 거야. 한 번. 됐어? 한 루트가 끝난 거야. 그럼 다시 새로운 루트. 그 다음 또 다시 사수가 가장 큰 거 칠하는 거야. 어디 있어? C랑 D가 있네?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뭐. 어디 칠할까? C. 그 다음에 C 칠할 거야. 그럼 칠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C에서 칠한 거랑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피래. 어디 있어? 2가 있네. 그럼 2를 칠하면 돼. 이때 뭐 하라고? 이 C와 E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구분하라고. 그래서 C와 E가 같은 색 들어가는 경우, C와 E가 다른 색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할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지? 2개 영역 남았지? 그 2개 영역은요, 그냥 칠해도 돼요. 마지막 2개는 순서대로만 칠하면 돼. 남은 게 지금 뭐 남았어? B랑 D. 그래서 B 칠하고 D 칠하면 돼. 이건 바꿔도 돼. D 칠하고 B 칠해도 돼. 됐죠? 근데 칠할 때 주변에 막 색이 칠해져 있을 거 아니야? 몇 개 영역과 구분하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A는 몇 가지? 5가지 색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된대. 그럼 이제 색 하나 가져다 썼어. 이제 그 다음에 C를 칠할 건데, 얘는 다른 데는 다 안 칠해졌고 얘만 칠해져 있잖아. 얘하고만 구분하면 되지. 그럼 몇 가지? 그렇지, 4가지. 그 다음에 E 칠할 건데, E하고 C는 같은 색 칠할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앞에서 C에서 칠한 색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C에 뭐 칠했지? 보고, 그거? 나도 그거. 이렇게 골라와야 돼, 그냥. 이해했어? 그럼 현재까지 몇 개 색 사용한 거야? 그죠? 2가지 색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색을 사용했고, 여기랑 여기는 지금 같은 색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를 칠하래. 여기 B는 얘만 구분하면 되지. 근데 이거 2가지 색이잖아요. 이거 2가지 색. 그럼 B한테 몇 개 쓸 수 있어? 3가지 쓸 수 있어. 자, D도, D는 3개 영역과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색은 몇 개야? 아직 2가지야. 여기에 같은 색이거든, 지금. 2가지 색하고만 구분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서 꼭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거랑 뭐가 다르냐?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근데 C하고 E한테 색을 칠할 건데, 얘랑은 인접했으니까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다른 색 칠해야 되고, 그리고 C한테 무슨 색 칠했는지 보고, 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너 그거 썼어? 난 그거 안 써. 난 딴 거 쓸래. 이러는 거지. 얘는 얘한테 쓴 것도 못 쓰고, 여기 쓴 것도 인접해 있으니까 못 쓰고, 2개의 색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얘 E한테 몇 개 써야 돼? 3가지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현재 사용된 색은 총 3가지 색이 사용된 거죠? 1가지, 2가지, 3가지 사용된 거지? 자, B한테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그쵸? 얘는 2개 영역하고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3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어. D는 어때? 그죠? D는 여기 3군데랑 구분해야 되는데 이 3군데가 다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지 색을 칠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건 어떻게 할까? 계산한 건. 그렇죠. 이건 더해야 되죠. C랑 E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색일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덧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하기는 물론 얘는 이 정도로 간단한 구조는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한번 일단 계산해 볼까? 어떻게 되나? 이거 20, 3, 3은 9, 9, 180까지고 이거 20, 3, 3은 9에다가 2 곱하니까 그래? 얼마? 360. 이거 2만 더 곱해주면 되는구나. 360.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540까지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도 그냥 A한테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B한테 색칠할 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색을 칠한다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얼마 나오니? 5, 4, 20.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이게 아니고, 자, 5 칠했죠? 여기 4 칠했죠? 여기는 3 칠했죠? 여기는 2개랑 구분하는 거니까 3개. 여기는 또 2개랑 구분하는 거니까 또 3개. 이렇게 계산하면 27 곱하기 20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몇 가지 색이 들어가는지 그냥 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40가지가 그대로 나와. 그런데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되게 간단한 구조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만 칠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지도를 색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차수를 결정하고 차수가 가장 큰 놈을 결정하고 그놈과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으면 그놈과 구분해서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 구분해서 색을 칠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지도 문제에서 곤란한 경우를 안 겪습니다. 그냥 이 계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지만 저거 정리해 놓으시고 저거 정리해 놔야 돼. 이거 책이 없어. 교과서 같은데, 참고서 같은데 안 나와, 이거.